안녕하세요. 오늘은 돈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읽고 리뷰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책의 저자에 관해서 간단히 소개해 보겠습니다. 저자인 모건 하우절은 전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자였고 현재 미국 최고의 경제 매거진이자 팟캐스트 모트리플 컬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벤처 캐피털사 콜라보레이티브 펀드의 파트너이기도 합니다. 이 책을 읽고 다시 한번 돈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돈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사전적인 의미는 교환의 매개체, 교환의 수단이라고 되어 있더군요. 우리가 살고 있는 경제체제는 자유시장 경제체제, 즉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돈의 의미에 대해 저자는 단순한 교환의 매개뿐만 아니라 생존과 직결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다면 우리의 생존은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돈의 위력은 대단한 것입니다. 또한 이 책에서 돈을 버는 것과 번 돈을 유지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저자는 금전적 성공을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생존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살아갈 때 꼭 필요한 수단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본주의 세계에서 살아남는다는 것은 그리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이 책에서는 돈을 버는 것과 번 돈을 잘 유지하고 잃지 않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고 긍정적인 사고와 적극적 태도를 갖는 등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돈을 잃지 않고 잘 운용하기 위해서는 돈을 버는 요건보다는 겸손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현재 많은 부를 쌓았다 하더라도 언제 어느 시에 돈이 사라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소유한 부의 일부는 나의 노력과 희생도 있겠지만 일부는 시대를 잘 타고 나서 행운으로 부를 축적할 수 있었음을 기억하고 과거의 성공을 되풀이할 거라 믿지 않고 겸손한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음을 이 책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워런 버핏의 투자 원칙에 대해서 잠시 요약해 보겠습니다. 버핏은 빚에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주가가 내리든 오르든 자신이 기업을 보고 투자한 것에 대해 시장의 유동성에 따라서 패닉에 빠져서 주식을 사고 팔고를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버핏은 레버리지를 일으켜 빚으로 투자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시드머니를 장기 투자하여 복리의 마법을 경험한 투자자입니다. 버핏은 아주 어린 나이부터 투자에 입문하여 주식시장을 떠나본 적이 없고 아직도 주식시장에 생존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워런 버핏은 투자의 성공 비법에 스노우볼 효과와 복리 효과를 들고 있습니다. 저자는 시간을 나의 뜻대로 쓸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돈이 주는 가장 큰 배당금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말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사람들이 부자가 되려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물론 개인마다 부자가 되려 하는 이유가 다 다르겠지만 그 공통 부모는 행복해지기 위해 부자가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행복하려면 우선 자신의 삶을 마음대로 운영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돈을 벌어야 하고 그 돈을 벌기 위해서는 나의 시간과 돈을 맞교환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돈을 지급하는 주체에 저당 잡히고 살아가는 것이나 마찬가지겠죠. 원하는 것을 원할 때 원하는 사람과 원하는 만큼 오랫동안 할 수 있는 능력은 가치를 매길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것일 것입니다. 그것은 돈이 주는 가장 큰 배당금이겠죠. 돈에 내재하는 가장 큰 가치는 나의 시간을 내 계획과 내 뜻대로
마음대로 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돈이 있으면 독립성과 자율성이 조금씩 쌓여지게 될 것입니다. 언제 내가 무엇을 할지에 대해 남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닌 나의 생각대로 자율적인 시간을 운용할 수 있게 되겠죠. 또한 그것에 대한 결정권도 생겨날 것입니다. 부를 갖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할까요? 어느 정도의 부는 내가 몸이 아파서 치료를 요할 때 그 치료비 때문에 빈털터리가 되는 일이 없이 걱정하지 않고 편안하게 치료를 받고 쉴 수 있을 것입니다. 부가 그보다 조금 더 있다면 직장에서 해고가 되더라도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직장을 알아보거나 사업을 구상하는 등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조금 더 조건이 좋은 자리가 날 때까지 기다릴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서 조금 부가 축적이 된다면 직장에서 나를 괴롭히는 상사가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부가 쌓이게 되면 월급이 좀 낮더라도 시간 조정에 자유로운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듯 돈으로 시간과 선택권을 살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 상당히 가치 있는 일이라 할 것입니다. 심리학에서 좋아하는 일이라도 타인의 통제하에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스케줄에 맞춰서 한다는 것은 마치 싫어하는 일을 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데 심리학에서는 이를 저항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저축을 당신의 자존심과 소득 사이에 생긴 틈이고 부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는 미래에 더 많은 것 또는 더 많은 옵션을 갖기 위해서 오늘 내가 살 수 있는 것을 사지 않을 때 부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 반대로 미래에 주어질 나의 돈을 예측하고 미래의 돈을 현재로 당겨와서 지금 소비해 버린다면 그것은 빚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소비 생활을 할 때에 지금 지출하는 것이 단순한 소비성 지출인지 아니면 자산 축적을 위한 소비인지 잘 가늠하여 소비 생활을 할 때 부는 쌓이리라 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고액의 연봉자라 해도 현재의 즐거움을 위해 그 고액의 연봉을 다 써버린다면 부는 절대로 쌓이지 않을 겁니다. 그 반대로 소액 연봉자라 해도 현재의 즐거움보다 미래를 위해 소액이라도 꾸준히 저축을 한다면 부는 차곡차곡 쌓여지고 복리에 복리가 늘어나서 부자가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돈의 심리학을 읽고 리뷰를 정리하며 많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할 때에 투자에 있어서 무슨 심리학이 연관성이 있을까 하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겠는데 주식시장의 애널리스트나 펀드 매니저들, 경제학자들 중에서 주가를 형성하는 요인 중에 사람의 심리를 손에 꼽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가를 형성하는 많은 요인 중 장단기 채권 금리와 환율, 주식 차트, 기업의 재무제표 등이 있겠죠. 하지만 기술적인 분석을 아무리 잘했다 하더라도 사람들의 심리가 이에 더해져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투자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요건들을 완벽하게 분석해서 주가를 예측했을 때에 그 예측이 맞다면 투자를 하는 모든 사람들이 부를 거머쥐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심리 또한 주가에 녹아들어 있으므로 주가는 아무도 알 수 없다고들 합니다. 이 책에서 부자가 되는 것은 지능도, 학력도, 숫자도 아닌 인간 심리와 행동 편향, 조급성 등이 바로 돈의 심리학에 의해 좌우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말에 공감하는 바입니다. 오늘은 돈의 심리학에 대해 리뷰해 보았습니다.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세요.